대부분 이직할 때 보면 그 회사에 가고 싶은 상태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도 모르고 긴 채용 과정을 거쳐서 고생한 걸 생각하면 어떻게든 이번에는 이직해야겠다고 마음이 기운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또 연봉 협상은 잘해서 좋은 처우를 받고 가고 싶기도 하죠. 그런 상태에서 회사 인사팀의 말을 잘못했다가 채용 취소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수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친절하고 나이스하지만 할 말은 제대로 하는 방법, 그리고 회사에게 만만한 후보자로 인식되지 않는 협상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질문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질문을 처음부터 많이 하면 안 되고요. 회사로부터 제안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오퍼레터를 받은 후에 질문을 많이 해야 합니다. 회사 제안이 오기도 전에 질문을 너무 많이 하면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제안을 받은 후 질문하는 것은 연봉 협상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회사가 제시한 연봉 처우와 제도 등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질문하면 채용 담당자는 이 후보자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 상당히 꼼꼼하구나. 연봉 협상 쉽지 않겠는데? 그러면서 아무래도 추가 재검토 요청이 들어왔을 때 더 잘해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채용 담당자도 일개 담당 직원입니다. 이 채용을 무난하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후보자가 수용할 만한 제안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 후보자가 쉽지 않은 상대라는 걸 인식한다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연봉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높여서 팀장 승인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많이 하는 액션은 연봉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연봉 협상에 유리하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모르는 회사에 새로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 정말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문을 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담당자를 너무 귀찮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경력 입사자가 질문을 했을 때 담당자가 귀찮아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걸 대답하지 않을 명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잘 활용하세요. 적당히 넘어가면 나중에 입사하고 나서 내 생각하고 많이 다른데? 하면서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 방법은 빠른 답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연봉협상의 첫 단계인 전직장 연봉 증빙서류 요청부터 적용됩니다. 이 회사에 하루라도 빨리 넘어가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걸 티를 내서는 안 됩니다. 회사로부터 서류 제출과 같은 어떤 요청이 왔을 때 만사 제쳐두고 그에 대한 답부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행동이 쌓일수록 이 회사에 빨리 이직하고 싶은 사람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게 회사 담당자에게 느껴질 때 인사 담당자는 굳이 이 사람은 처우를 적당히만 해줘도 웬만해서는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아쉬운 처우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서류 제출 요청이 오거나 연봉 제안이 왔을 때 답을 해야 되는 기한이 주어진다면 그 기한 꽉 채워서 답을 하거나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답하라는 기한이 없다면 최소 하루나 이틀은 있다가 답을 하세요. 일부러 시간 끌라는 의미는 아닌데요. 굳이 시간을 과하게 끌어서 특별히 연봉 협상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빠른 즉각적인 대응은 너무 입사하고 싶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분명히 처우 협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전화상으로 논쟁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연봉 협상 과정이 이메일로만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 과정이 전화로만 진행되거나 중간에 어떤 지점부터는 전화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련한 채용 담당자들은 경력 채용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후보자 설득하는 기술들이 대단합니다. 그런 채용 담당자들은 전화상으로 이런저런 설득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굳이 그런 말들에 반응하거나 대꾸하지 말고 네 그렇군요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차분히 다 듣고 나서 통화 끝나고 생각을 정리해서 늦지 않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채용 담당자의 말이 마음에 안 들거나 언짢은 부분이 있더라도 굳이 그걸 바로 전화상으로 받아치지 마세요. 그래봤자 대부분 채용 담당자들은 그 말들에 대해서도 방어 논리가 준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상으로는 이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 외에는 굳이 말을 길게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전화를 하면서 굉장히 드라이하고 차분한 이미지가 전달되고 그래야 이 사람이 회사에 입사하려고 안달난 상태는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 분위기들이 쌓이다 보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처우를 얻어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경력사원 최종 면접에 합격하고 연봉협상 과정에 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좀 들뜨게 됩니다. 이직에 대한 설렘, 처우 인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이겠죠. 그럴수록 오히려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더 좋은 처우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이직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채담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